안녕하세요. 한시직스테이트입니다. 박소연입니다. 글로벌 각국의 국채금리가 지난 연말부터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국채금리가 올라가다 보면 위험자산인 주식보다는 안전자산인 채권적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이렇다면 회사채 금리도 덩달아서 뛰어오르면서 기업들이 자금을 땡기는데도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실적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가능성 제기되면서 이런 것을 빌미로 삼아 오늘 우리 주식시장도 쉬어가고 있네요. 시장 전략 어떻게 짜볼까요? 저희 한시직스테이트 TV뿐만이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방송 중계해드리고 있고요. 종목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실적 잘 나온 종목 하나, 안 좋은 종목 하나 일단 꼽아둡니다. 금호석유, LS산전이 각각 그러한데 앞으로의 전망 한번 내다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주, 가상화폐 관련주라고 생각해볼 수도 있을까요? 대성 창투에 대한 시간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종목 궁금증도 접수주세요. 02786-1021-1023번 문자번호, 카카오톡 아이디 기억하고 계시죠? 지금부터 남겨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직스테이트 지금 출발할게요. 내가 가진 종목 더 갈까? 지금 팔까?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 속 시원한 해결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로 신청받습니다. 02-7861-1022-1023으로 전화주세요. 013-3366-8288로 보유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넣어 문자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에서 MTN 오마이스타 검색 후 친구 추가하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네, 금요일입니다. 오늘 시장 밀리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수익을 내볼 만한 종목 없을까 고민 들어가도록 할게요. 개미들의 착각 시간이고요. 오늘은 153인베스트 김선윤 대표, 나리츠중금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실적 잘 나온 종목 하나 열어볼까 합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한 금호석유요. 지난해 깜짝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통째로 봤을 때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한 300% 넘게 이익이 급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매출액도 10% 이상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에너지 사업 부문의 이익 개선이 두드러지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도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다만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라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내다볼게요. 금호석유 이 시각 현재 107,500원 선에서 4% 넘는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두 분 의견 챙겨봅니다. 금호석유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지금 주가 천장일까요? 아니면 천장 뚫고 더 갈까요? 하나, 둘, 셋. 천장 뚫는다. 김선윤 대표님 네. 많이 올랐는데 더 네. 올라갈 가능성 보여요? 이 종목은 그래도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저번 주 종목 중에 많이 올랐던 것들도 있긴 하고 또 다시 내려온 것도 있긴 한데 우선 금호석유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저는 그래도 원화 강세에 대한 조금 수혜 자체를 강하게 좀 받고 있지 않나에 대한 기본적인 바탕을 좀 깔고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기본적으로 매출 구성 자체가 이제 부타디엔인데 가격 안정세를 좀 많이 좀 보여주면서요. 탄탄하게 좀 실적을 좀 올려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요 근래 들어서 주목해 보셔야 될 게 이게 1월부터 해서 꾸준하게 좀 기관이나 외인들이 사실 좀 특히나 기관 같은 경우가 매도세를 좀 보였던 그런 흔적들은 굉장히 좀 많습니다. 특히나 1월 9일부터 7만 주, 12일날 12만 주, 13만 주 이런 식으로 매도세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최근에 요 며칠 사이에 그래도 다시 기관들의 매수가 조금은 집중이 되는 포인트가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좀 차익 실현을 끝낸 이후에 한 달간의 차익 실현을 보인 이후에 다시 또 새로운 기관인지 다시 재진입을 하는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매수가 몰려주면서 요 근래 들어서 10만 원대 바로 초반대에 기관 매수가 좀 집중이 되는 모습을 좀 포착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추가 상승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은 매력이 좀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큰 흐름을 보더라도 사실 많이 오르긴 했어요. 전체적인 흐름에서. 하지만 2011년도, 2012년도의 흐름, 차트를 보자면요. 아직은 한참 더 갈 수 있는 그런 룸은 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간 자체가. 그러니까 최대 가격으로 한 25만 원을 잡자면 아직까지 2배 정도 이상의 여유는 가지고 있는 상황들. 보통 주가가 많이 밀렸을 때 바닥에서 고점 영역에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절반 정도 회귀한다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 절반 가격이 얼마냐면
15만 원 선이거든요. 그래서 15만 원 정도 선까지는 그래도 상승은 천천히 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실적을 기반으로 해 보건대 올해 2018년 실적 자체가 2017년보다 굉장히 더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조정이 조금 나오더라도 큰 걱정 없이 우선 올라갈 수는 있겠다. 단기적으로도 조정을 거치고 난 이후엔 12만 원까지도 열어놓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구간대에서도 진입 괜찮은 타이밍이에요? 근데 지금은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저는 10만 원 이탈할 때 그 포인트에서 아래 걸어두시면서 네. 모아가는 전략이 좀 바람직하고 오. 급하게 위로 쏘시면요. 이게 1월 22일 날 보여줬던 고점 가격대가 11만 1,500원인데 윗꼬리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한 11만 원 넘어가는 시점부터 계속 윗꼬리가 여러 차례 보이고 있긴 하거든요. 이거를 뚫는 힘이 좀 필요하긴 한데 아직은 그게 좀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위로 쏘시면 안 돼요. 아래 좀 걸어두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금호석유 놓고 저희 의견 챙겨보고 있습니다. 정영훈 과장님의 의견도 맞아들을까요? 천장을 뚫는다 의견 어떤 근거에서요? 조금 더 들어주세요. 네, 저도 뭐 앞서 그 대표님 말씀해주신 거와 뭐 비슷한 의견인데요. 무엇보다 지금 가장 큰 이제 주가 모멘텀은 바로 이제 실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한 3%, 4% 정도 지금 주가 상승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뭐 장중에는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죠. 무엇보다 지금 4분기 실적이 오늘 이제 발표를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기존의 시장 컨센서스는 매출액 한 4분기에 1조 2천억 정도 수준, 영업이익 한 700억 정도 수준을 예상을 했었는데요. 지금 막상 이제 4분기 실적이 나오니까 매출액은 한 1조 2천억 정도,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예상치와 뭐 비슷하게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무려 950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지금 기존의 이제 시장 컨센서스를 훌쩍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를 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지금 합성 고물을 비롯해서 뭐 페놀 유도체 그리고 발전 사업 뭐 전 부분에서 지금 이익이 큰 폭으로 좀 개선이 됐고요. 무엇보다 지금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 구성을 보게 되면 합성 고무 쪽이 약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앞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최근 이제 부타디엔 가격이 계속해서 좀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이 합성 고무 스프레드가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4분기 이러한 어닝 서프라이즈 기조가 즉 이제 1분기 이번에도 1분기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최근에도 유가도 아시다시피 60불대를 지금 넘어서서 계속해서 좀 견조한 상승 흐름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유가가 지금 계속해서 오르다 보면 바로 이제 S&P 가격이 따라서 이제 오르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 쪽에서도 향후에 이제 좀 수익성 개선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특히나 4분기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 이제 성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겨울철이 이제 유가가 이제 많이 이제 또 유가가 최근에 또 오르고 있고 겨울철이 또 계절적인 성수기이기 때문에 S&P 가격이 강세 흐름을 좀 보이는 경향이 너무 높은데요. 최근에 이러한 겨울철 성수기와 더불어서 유가 상승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은 지금 우호적인 지금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1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그러한 점을 봤을 때 당분간은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려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가격대는 비슷하세요? 어떠십니까? 네, 우선 저는 지금 한 10만 7천 원대 지금 주가 오늘 뭐 그 시초가 부근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약 한 10% 정도 그러니까 주가 업사이드를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이 PR 약 한 8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여기서 뭐 큰 폭의 그러니까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PR 10배 이하에서는 뭐 매수 관점 대응 유효하기 때문에 우선 한 12만 원 정도 선까지는 1차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지금 저점 라인이 한 10만 원대 주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10만 원 지금 초중반 정도, 그러니까 10만 원에서 한 10만 5천 원대 부근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격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한 종목 금호석유 앞으로의 전망도 괜찮네요. 주가 움직임 한번 탄력적으로 진행되는지 여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열어볼까요? 이번에는 창투사 중에 대성창투 저희 살펴볼까 합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투자를 한 회사이죠. 지분 보유하고 있고 뭐 블록체인 기술 투자한다라는 얘기는 뭐 작년부터 계속 들려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가가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윗꼬리를 조금 달긴 하네요. 4,200원
50대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4% 가까운 상승으로 진행됩니다. 가상화폐 관련해서 각종 자본들이 일고 이 가상화폐 이 코인들이 일제히 급락한 가운데서도 대성창투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이유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두 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주가 천장이에요? 아니면 천장 뚫고 더 갈까요? 하나, 둘, 셋. 천장이다. 정영훈 과장님 먼저 의견 챙기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대성창투 같은 경우에 분석을 하기에는 크게 의미가 없는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사실 실적이라든지 기업의 펀더멘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전혀 아니고요. 사실상 지금 모멘텀 또 테마성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지금 큰 폭으로 변동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컨셉으로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창투사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주가가 고공행진을 지금 거듭하고 있죠. 그게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그러니까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창투사 관련주들이 한 차례 급등을 했는데요. 창투사 관련주들은 이미 작년 초반에도 지금 관련해서 좀 주가가 좀 부각이 되면서 급등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주가가 제자리로 왔다가 최근에 다시 또 재부각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또 대성창투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가상화폐 테마주로도 분류가 되면서 주가가 최근에 급등세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러한 테마성 이슈는 굉장히 좀 리스크 요인이 큽니다. 지금 지금 대성창투 같은 경우 오늘 상승하는 반면에 또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하락하는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지금 가상화폐주, 비트코인도 최근에 지금 10,000불이 지금 장중에는, 그러니까 어제죠. 워낙에 급등세를 기록하다 보니까 10,000불이 붕괴됐다라는 그러한 뉴스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향후에 어떠한 또 움직임이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만일에 지금 가상화폐가 실질적으로 가격이 또 급락하게 되면 이 가상화폐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저히 투자에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주가도 가파르게 올라왔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만한 그러한 포인트는 전혀 없지 않나.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는 차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가 변동성 확대에 꼭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성창투 사실 투자를 하신 대부분의 분들께서도 이 기업의 펀더멘털을 보고 이걸 실적에 기반해서 주가가 더 오를 거야 이런 생각으로 투자를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는 조심해야 할 구간에 놓여 있는 대성창투 의견 일단 챙겨보고요. 대표님의 의견도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일 대표님 의견 주세요. 역시 저 천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비트코인 관련주로 블록체인 기술 관련해서 투자한 이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블록체인이라는 것만 따지고 보자면 굉장히 조금 좋은 기술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해킹 자체가 좀 불가능하기도 한 그런 기술로도 알려져 있고, 그리고 생산자가 바로 이제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물건을 좀 전달할 수도 있는, 그리고 유통망까지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좀 복잡하지만서도 삶을 편하게 하는 그 기술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가상화폐가 좀 크게 좀 부응이 됐는데, 제가 보는 것은 이거예요. 차트적인 흐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슈는 이슈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잘 아시겠지만은 국내에서 1,000만 원을 깨고 있는 그런 또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대성창투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TS 인베스트도 마찬가지지만 전반적으로 정부 정책에 힘을 입어서 코스닥 활성화 정책과 배출 확대에 대한 이슈를 바꿔서 이게 급등을 하는 거지, 비트코인으로 엮이는 조금 현재로서는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운이 좀 좋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차트상을 보자면은 현재 주가 상황이요. 작년 2016년 말과 2017년 1월에 주가 고점에 해당하는 자리에 놓여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상황에서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여차 만약에 좀 밀리는 모습이 나오면은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이제 관련주도 보자면 TS 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도 급등이 나왔다가도 윗꼬리가 굉장히 오늘 길게 달리는 흐름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대성창투 같은 경우도 오늘 윗꼬리 같이 달려주는데 지금 현재 양봉이지만 음봉으로 돌아서는 가격 나오면서 어제 종가로 맞췄던 4,050원짜리 이탈하는 그림이 음봉 관계 나와버린다면요. 다시 회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손절가를 분명하게 잡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최근에 4,100원, 4,200원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때 따라 들어가시는 자체가 너무 위험하신 행동이셨고, 오히려 바닥에 잡으신 분들이라면 4,000원대 부근을 이탈한다. 그때는 조금은
비중 축소나 아니면 전량 매도를 통해서 수익 실현 우선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역시나 고점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등이 나오는 빠르게 정리하시고 그게 아니시라면 차라리 다른 테마업종으로 이동하시는 게 맞아요. 현재로서는 아무리 정부 정책이라 하더라도요. 쉽게 시장이 가지 않습니다. 요즘에 진짜 삼성전자가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상한가 한 번 가기가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그만큼 좀 많이 단기 트레이딩에 그 비트코인에서 이동한 자금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짧게 보고 치고 나가는 경향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윗꼬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시점이므로 4,000원에 대해서는 조심을 하자. 또 4,000원 이탈할 경우에는 반드시 빠져나오자라고 네.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4,170원대. 윗꼬리 달면서 상승분을 거의 반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장중 움직임 좀 잘 체크해야 되겠는데요. 음봉으로 전환되는지 어느 정도 선까지 혹시나 이제 하락 반전되는 것은 아닌지. 일단은 4,000원 선 이탈 시에는 조금 많이 보수적으로 저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창투 살펴보고요. 마지막 종목 갈게요. 이번에는 LS 산전 보겠습니다. 실적이 부진했어요. 그 스마트 그리드 분야에서 성과 나온다는 얘기 많았었고요. 그리고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뭐 수혜가 예상된다라면서 참 주가 많이 올랐었는데 지난 한 해 동안 60% 넘게 올랐거든요. 근데 4분기 실적 안 좋았습니다. 일회성 영업 손실 인식되면서 뭐 이 영향도 있긴 하겠죠. 원화 강세로 인한 수익 부진도 더해지고 있고요. 오늘장에서 10% 넘는 급락이 나옵니다. 61,300원. 이거 어떻게 내다보면 좋을까요? 일단 오늘 많이 밀리지만 그동안 오른 거 생각해서 천장주를 올려놓을게요. 자, 두 번 외쳐주십시오. LS 산전의 주가는 지금 천장일까요? 아니면 천장 뚫고 더 갈까요? 하나, 둘, 셋. 천장이다. 입니다. 김선현 대표님 네. 먼저 주시겠어요, 의견? 이거 보통 이제 요즘에 그 시장에 차트 대응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얘기를 하는 건데, 한 번 빠질 때는 우선 나가야 되고, 두 번째나 세 번째 우선 들어가시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10% 이상 급락할 경우에는 한 두 차례 정도 더 밀리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자, 근데 LS산전이 현재 11%까지 오늘 현재 급락이 좀 나오고 있어요. 뭐 21선 깨는 거는 당연한 모습이고 61선과 121선까지 현재 위협하고 있는 네, 포인트가 네.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굉장히 싼 가격이라 판단을 하시고 대응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가 뭐 주로 말씀드리는 그 차트적인 흐름에 맞춰서 보더라도 현재 구간 자체에서 보건데 거의 바닥에 와 있는 상황으로 또 보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한 번 더 밀리게 된다면 약 6만 원 정도 자리는 노려볼 만한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제가 두 번이나 세 번 밀릴 경우에 대응해야 되는 자리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본다면은 뭐 차트적 대응은 6만 원 아래서는 조금씩 괜찮을 수가 있겠지만은 요즘에 사실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 살아나기 위해서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보통은 다음 분기까지 확인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 다음 분기, 1분기 실적이 나오는 포인트인 4월 정도까지는 늦어도 5월까지는 최소한 얘가 정상적으로 주가 흐름 자체가 회귀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 체크를 해야 될 수가 있겠죠. 오늘 누가 던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창 열어보면 외인이 현재 10만 주 이상의 순매도 흐름이 현재 창에서 열려있는 상황이고요. 굉장히 많이 던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상황은 모르겠으나 오늘 어쨌든 기관들이 이게 예상치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물량을 던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도 물려 계시다고 아니면은 그냥 기다리면 올라가겠다고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확인을 좀 한 이후에 다시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뭐 언제 빠지고 다시 들어가라는 것보다는 네. 조정이 안정화할 때까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떤 대형주 같은 경우 유상증자를 크게 할 경우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긴 합니다. 그런데 다시 주가가 회복하는데 짧은 경우는 뭐 한 달이 걸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두 달, 세 달이 되도록 그 가격을 횡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우선 6만 원 아래에 오면은 고민을 해보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사실 지금 파나 6만 원까지 기다리나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보유를 하신 이후에 1분기 실적에 맞춰서 대응하는 건 필요하되 1분기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올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조정 안정화될 때까지는 접근을 하지 않는 게 우선 현재로서는 가장 현명하고요. 만약에 대응한다면 6만 원 아래가 맞지 않을까? 뭐 기술은 좋지만 우선은 뭐 실적 우려감이 크다는 거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연초쯤에서 가는 말이 더 간다고 뭐 이제 잘 나가는 종목 더 골라 담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었잖아요. 그래서 LS 산전 같은 경우도
워낙 차트를 길게 놓고 보면 계속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윗부분에서 또 잡은 분들이 또 있진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되긴 한데요. 일단은 지금부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구간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정영호 과장님의 의견도 챙겨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천장에다 외쳐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LS한전 지금 악재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간단하게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앞서도 이렇게 차트 흐름 뭐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오늘 그 가장 뭐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러니까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어떤 기업이든 간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기업에 뭔가 크나큰 악재라든지 뭔가 이제 팔고자 하는, 급하게 이제 팔고자 하는 그러한 이제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바로 이제 증명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이러한 이유는 오늘 당연히 이제 LS한전이 어닝 쇼크를 발표를 하면서 지금 너도 나도 팔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하락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 이대성 부분도 있고 또 환율 요인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지금 뭐 매출도 큰 폭으로 지금 시장 기대치를 좀 하회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러한 실적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러한 시장의 전망이 우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또 하나 이 LS한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 쪽에서 국내 매출도 지금 실적 매출과 이익이 굉장히 좀 안 좋았었고요. 여기에 지금 해외 쪽에서도 상당히 이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상당히 이제 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조금 시일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에 뭐 지난해 워낙에 LS한전 이제 실적도 좋았었고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했었죠. 거의 뭐 연초 대비해서 작년에도 한 60,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한 60% 이상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그만큼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됐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또 지난해 국내 이제 IT 기업들의 굉장히 지금 호조세, 업황이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이 설비 투자 사이클에 따른 이제 수혜가 또 기대가 되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이제 고공행진을 거듭을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문제점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굉장히 좀 높아졌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지난해 거의 최근 기준으로 주가 밸류에이션이 PR 약 한 20배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계속해서 상존해 있었던 상황이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그 밸류에이션 부담 요인을 완화시킬 수가 있었겠지만 지금 오히려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거의 뭐 절반 가까이, 그러니까 뭐 그 컨센서스는 한 400억대 영업이익을 4분기에 예상했었는데 한 200억 한 30억 정도 수준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면서 지금 거의 반토막 나는 그러한 수준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은 더욱더 좀 가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향후 이제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충분히 염두에 둬야 될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시점에서 막연하게 낙폭 과대니까 지금 저가 매수 한번 나서볼까라는 생각은 상당히 좀 위험해 보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가격 전략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한 6만 원대까지 지금 주가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이 워낙에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기 때문에 최소 실적이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일 때까지는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보통 이렇게 어닝 쇼크가 나오고 이렇게 장대 음봉과 거래량을 동반한 큰 매도세가 나오게 되면 보통 한 수개월 정도의 주가가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는 게 보통 이제 통상 이제 주식시장의 이제 그 모습이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그 뭐 애플의 아이폰 이슈로 인해서 인터플렉스가 이제 주가가 지금 뭐 계속해서 지금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인터플렉스도 주가 차트 흐름 보시게 되면 당시 이제 아이폰 X에 대한 생산 물량 감소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나오면서 주가가 장대 음봉을 기록한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LS한전 같은 경우에도 당분간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뭐 매수 관점보다는 조금 계속해서 향후 1분기 실적을 좀 확인해보고 가자라는 그러한 컨셉으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새 종목에 대한 이야기 오늘도 챙겨봤고요. 오늘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이로섬 인베스트 김선유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